옛날의 이광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자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화이팅! 김진태 도지사는 이로부터 6일 뒤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5.18 망언 등 과거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진태 후보가 사과를 하면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에서 아직 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공관위원들과 주말 사이에 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이 컷오프와 번복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한 정황이라며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의 주인공,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다. 김진태 후보를 살려준 게 김건희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데드라인 전날까지 김진태 후보를 되살려놓지 않자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줄기차게 공관위원장한테 이거 그래요? 경선을 시켜야지 어쩌려고 그러냐. 그리고 황상무가 대단히 센 후보면 내가 모르겠다. 근데 황상무 후보가 더 약하게 나오지 않느냐. 알겠어요. 이준석 의원은 이 보도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처음에 컷오프가 잘못된 것인데 그걸 바로잡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이 이준석 의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22년 6월 시점에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죠.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건 맞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녹취 내용들이 저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동학 의원님, 네. 녹취록의 존재 여부 자체는 이준석 의원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온 지금 거의 한 2달째 됐거든요. 네. 이게 자자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5만 군데 총을 쏘다가 총을 떨어뜨린 형국이에요. 자동 발사 장치를 걸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에 지금 파편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경우 본인이 이게 아무 문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 진실에 대해서 조사할 때 최소한 조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조사의 생각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조사 대상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론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저게 구글 드라이브에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은 앞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의 저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 혹은 공천 개입한 여러 가지 증거가 신빙성 있게 나올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저 녹취를 까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럼 여론이 올라올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저거를 깔 의무는 없으나 저거를 까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매달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이 경남선관위에서 지난해 12월에 김영선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회계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무려 9개월 동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까지도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녹취록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관심도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준석 대표가 녹취를 가지고 있으면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여론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신빙성이 꽤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해명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인터뷰하셔서 보시면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중에서는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단어 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도 가정이 들어간
문장을 쓰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 말의 신빙성, 그러니까 저 녹취록이 공개된 신빙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거기다가 당시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이었던 저희 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공관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며 가정이 더한 저 말의 신빙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뉴스토마토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들이 그대로 녹취가 돼서 보도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 여사가 꽤 있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폰에는 없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아니 그 폰을 백업을 안 시켜놨어요? 라고 하고요. 이준석 의원은 내 건 원래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날아가. 그러니까 녹취가 자동으로 되고 녹취가 되면 그게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이 된다. 이 말로 들리네요.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뭐 저희도 아침에 저희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받고 내용을 봤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시 이게 무슨 공적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거를 규정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이준석이 확인해 준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네. 자, 녹취도 구글 드라이브로 넘어갈 수 있죠. 녹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녹취의 중요한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에 이준석 대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당시에도 뭐 자신의 측근이라 불리는 어떤 분을 뭐 구청장에 공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분도 안 해줬어요, 이준석 대표. 예. 그래서 지금 자기 공천 못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온갖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만큼 자기 사람조차 안 챙길 정도로 공천에 개입을 안 합니다. 이번 개혁신당 공천 때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 자체가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느냐? 정진석, 지금 현 비서실장이세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이나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말도 잘 안 듣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럴 필요 없었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삼고 본인도 야 이게 좀 개입 여부를 좀 자기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그렇듯이 당시에 좀 이상한 일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보면은 공관위원장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관위원장이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공관위원장은 뭘 믿고 저렇게 공천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에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현 비서실장인 정진석 당시 의원이었다는 네, 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또 담겨 있어요. 김 여사 측이 이준석 의원을 찾아갔다. 권성동을 제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립니까? 우선 한가선 의원님. 네. 사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거절을 하기도 했고 예. 뭐 실제로 진행된 일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고 윤핵관의 인물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마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나한테 충성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이준석이라는 미래 보수, 미래 가치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임기 초잖아요. 임기 초에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2년 반 지나서 이제서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만 연금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것들 최근에 하고 있는 의료 개혁 이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끼리 아예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서글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다. 이제 그게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그러한 세력의 판도 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검사들 배치가 안 돼 있는 곳에 사건이 막 배당되고 수사관밖에 없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최근까지 처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납득하지 않을 일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국민적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통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시 정황들을 좀 알고 있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공천 개입의 의혹이고 이 의혹의 주어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 여사가 관여했고 배경에 명태균이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또 설명을 했는 걸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 측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라는 계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이준석 대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 일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유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도하려면 단어 하나, 팩트 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터뷰어와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원에게 명확하게 취재 의사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데 지금 네. 저 기사 보도는 뉴스토마토의 기사 보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토마토의 기사 동향을 보면 마치 예고 기사를 쓰고 흥미 위종, 가십성 위주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런 기사를 어떻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뉴스토마토의 취재 윤리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감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네, 취재 윤리를 언급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은 두 분은 제 왼쪽에 두 분은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두 분은 신빙성이 앞으로 이제 좀 증명되는 압박을 이준석 대표도 받을 것이다. 더 밝혀야 한다. 네, 한가선 의원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더 보탤 건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이 이런 발언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때 사실을 밝히는데 더 협조를 해야 할 것 같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재 윤리는 둘째 문제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녹취로 지금 저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공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 이것은 그냥 팩트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네. 대표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아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부인하고 왜 통화를 합니까? 이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예. 어떤 상대길래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뭐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국민들 앞에 다시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처럼 혹이나 수사 어떤 조사 대상이 됐을 때 비밀번호 24자리 걸어놓고 아예 협조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라면 저는 이게 본인이 말끔하다 한 문제라면 본인이 구글 드라이브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 앞에 밝혀야 네.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 네, 이런 소상히 생각이 다 밝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 여사가 관련이 돼 있고, 근데 이제 개입이라는 게 있다, 맞다,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개입이 어느 정도의 개입이냐, 그러니까 공천의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개입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쪽으로 주장하기에 따라서
이 얘기도 맞아 보이고 저 얘기도 맞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 좀 더 뭐랄까요, 자세한 정황들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특히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가 된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운동 그 시설에 방문을 해서 기다렸다가 충성 맹세를 했고 그래서 경선 기회를 뒤늦게 다시 얻었다라는 취지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죠. 김성현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뭐 명태균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왜 말을 안 하느냐, 이거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나온 모든 내용은요, 명태균 씨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확인해 주거나 이게 맞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태균 씨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준석이 이거를 확인해 준 것처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경계를 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던 것인데 지금 마치 이준석 대표 이걸 확인해 주는 것처럼 기사를 내버리니까 저희는 참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기사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빙성이 높았다, 뭐 명태균의 발언이 신빙성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명태균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높았다면은 지금 있었던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명태균 씨가 바라던 일이 다 이루어졌어야만 해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누구 도와줘서 됐고 누구 도와줘서 됐고 누구 도와줘서 됐어. 근데 막상 자기가 누구는 안 됐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빙성을 있게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이제 말이라는 게요, 이 어떠한 사람을 거쳐서 가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도 그걸 들은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물 반 남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전원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추론을 해나가자면 너무 복잡해지고 본질에 오히려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저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영부인과의 녹취록이 나오든가 아니면 둘이 나눈 텔레그램이 나오든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 언론사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 나눈 텔레그램이 있다. 그거를 공개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전원을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까지 하고요. 법사위 국정감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은데 대통령 관저에 김 여사의 호화 시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 회의록에는 김건희가 어떻게 관저를 옮기게 되었고 사우나, 드레스룸은 물론이고 사적인 공간에 온 국민이 염장실을 호화시설을 만들었다고도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분? 제가 지금 저희 감사 보고서에 저희 감사 보고서는 다 공개돼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그런 내용 회의록에요?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다 써 있고요. 그 감사 결과서 그러면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회의록과 똑같으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온 국민을 염장들을 시설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모른다 하세요. 네, 자, 네 분의 의견을 짧게 한 번씩 들어볼게요. 지금 추재현 감사원장은 회의록 공개를 아예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부하지 않고 빨리 공개해야 뭐가 의혹이 해소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이동학 의원님.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의혹을 또다시 키우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감사원은요, 최초의 관저공사가 처음에
그 자료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21억 원인가에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35억 원의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g이라는 업체가 사실상 건축 공사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사실은 본인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서 지금 이 공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이에요, 원래 그거요? 의혹이 그러면 이 업체를 도대체 누가 추천했고 도대체 왜 여기가 선정이 된 거냐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의혹은 지금 건물이 뭐 사우나와 드레스룸 두 가지가 더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하나의 지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설은 도대체 어떤 시설이냐는 문제 제기를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감사 보고서에서는 그게 어떤 시설인지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 시설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봐도 안 나와 있으니 결국에는 이 회의록을 우리에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그걸 굳이 안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성윤 의원이 국민을 염장지를 호화 시설이 있다는 보고가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는 일단 결과 보고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규칙 제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 감사원을 못 믿어서 지금 회의록을 열람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 회의록이 열람되면 감사위원들이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열람하는 순간 감사위원 개개인들의 성향에 대한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발언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따지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성문법을 따져서 국가법으로 법률상 무조건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여야가 합의했었을 때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어쨌든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인 겁니다. 네. 감사원의 가장 큰 원칙은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점,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재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를 했는데요. 애초에 감사원이 대통령실이나 행정부로부터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 역할을 수행했더라면 회의에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감사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방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걸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좀 걸어서 상임위원들한테만 좀 공개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회의록 공개 안 하는 경우를 국회에서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었을 때예요. 네.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못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회의록에 이거 문제 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왜냐면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절을 급하게 옮겼지 않습니까?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뭐 업체들도 제대로 입찰을 보지도 않고 무자격 업체들 썼다는 거고. 그럼 이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회의를 했을 때 감사원에서 회의를 했을 때 반드시 그중에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을 시켰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회의록을 왜 만듭니까? 누군가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공개를 못한다? 이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감사원 중립 의무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독립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부에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록 정도는 확인해서 우리가 회의록 자체는 문자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정치적 편향성이 있겠습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네. 예.